안녕하세요. 원광스타일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지수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패션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유행이 너무 지나버린 스타일들이 눈에 들어와서 의류 재활용 상자에 망설임 없이 옷들을 투척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트렌디한 옷들을 골라 입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스타일도 나이스, 가격도 굿.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 쇼핑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시켜주는 패션. 과연 이번 여름은 어떤 룩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2015년 2월부터 시작한 대하 드라마 징비록은 조선 성조 당시인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임진난의 원인이나 전황 등을 기록한 그 내용을 기본 텍스트로 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목인 징비는 시경 소비편의 여기징 이비후환, 즉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지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서해 유성룡이 벼슬에서 물러난 악향에 있을 때 집필한 이 책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하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의 실책들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저술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 회를 넘기고 있는 대하 드라마의 위용에 맞게 대한민국이 겪었던 세월호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드라마 징비록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울림이 크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시청할 때 저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역시 등장인물들의 복식들이 아닐까 하거든요. 이들은 보통 복식 전문가의 고증과 의상 전문 제작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시청자들의 눈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중요한 드라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가 성공할수록 이들 의상들은 테마파크나 관련 행사 등을 통해서 재활용되는 사례들도 많지요.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물품들이니만큼 가급적 최대한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이 되길 복식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바라곤 합니다. 징비록 속의 인물들이 착용한 옷들을 보면서 문득 최근까지도 세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 화재 사고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세계 여론들이 계속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의 사상자들을 기록하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소위 패스트 패션을 위해 복잡하고 낙후된 건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어린 소녀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해 유성룡이 지금 계시다면 또 어떤 글을 남기시게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옷장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그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패션을 신속한 생산 시스템을 통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빠르게 유통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발한 패션입니다. 최근 급성장한 여러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저임금과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나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을 통해 매우 짧은 주기를 가진 패션들을 선보이며 소비자가 주 2회 또는 매일 수시로 새로운 패션을 향유하게 하는 전략을 통해 연일 주가를 올리고 있죠. 남은 제품들은 바로 폐기 처분하고 희소성을 높이는 전략도 이 소비자에겐 상당히 유혹적입니다. 이들 글로벌 패스트 패션의 문제는 새집 증후군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시키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이 저가 공세의 마케팅 전략 때문에 아동, 여성 노동의 착취는 물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물론 이들 대표 브랜드들의 CEO들은 삶에 대한 기업가로서의 윤리적인 책임을 환기시키며 생산과 유통,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역사적인 사실의 일부나 교훈을 관전하기도 하지만 현재 패스트 패션이라는 저가의 명품룩 홍수 속에서 징비룩에 대한 성찰의 시간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 선조들, 어쩌면 옛사람들은 옷을 만드는 과정과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 옷을 짓기는 하지만 한국 복식 같은 경우는 홈질로 만들었다가 세탁 후에는 다시 새로운 필요와 유행에 맞게 리폼을 해서 새 옷 기분을 살리는 의생활, 그리고 대가족 사회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자 어쩌면 주문자 생산 방식 같은 제작 방식을 취하죠. 하지만 일회용 패션이 아닌 느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함이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패션을 누려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의 탄생과 그 계승 정신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물론 물건에 대한 존중까지 깃들여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 만들었던 각종 서무생활 소품은 물론 옷을 짓다 남은 천 조각들도 함부로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 아마도 그것이 탄생하기까지 들어간 헤아릴 수 없는 공력들을 감히 쉽게 저버릴 수 없었던 인간이 가지는 따뜻한 자연스러운 양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상들은 ethic fashion, 즉 윤리적 의생활을 실천한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여름 저는 제 옷장에 남아있는 패스트 패션을 진지하게 정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패션이 패스트 룩이 아닌 가급적 슬로우 룩이 되어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징비록을 관전하면서 징비룩에 대한 성찰도 이 여름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